과연 취소 수수료 면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녕하세요, 채널 DRS의 드로이센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뤄볼 얘기는 최근에 뜨거운 주제죠. 지금은 조금 약간 시들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취소 수수료 면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공사 여행사에 전화를 받는 부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서로 욕하고 싸우고 굉장히 패닉 상태라고 해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짤막한 생각,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왜 벌어지는지, 그리고 과연 그들은 그냥 근거 없이 야 내가 손해보니까 버티기로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진짜 그들이 얘기한 것이 진실인지,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자, 승객의 입장은 뭐가 있을까요? 위험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못 가겠다. 자, 승객의 입장은 저도 승객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어디를 예약을 했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안 갑니다. 저는 여행업계, 항공업계에 뭐 계신 선후배들이 야 네가 영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뭐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오히려 뭐 가족들의 뭐 잔치 뭐 생신 뭐 이런 게 있어도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굳이 해외를 갈 이유가 없죠. 해외여행 뭐하러 가요?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즐기고 휴식하고 그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갈 것 같으면 애초에 의미 자체가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수수료에 대한 그런 생각? 저는 이해가 갑니다.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취소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나만의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는 나만의 개인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나도 옆집도 윗집도 아랫집도 전부 다 나 같은 결정을 할 건데, 심지어 정부도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개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그냥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부분이니까. 아마 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괜히 해외에 가서 무슨 뭐 확진자를 늘려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번지는 부분에 대한 그런 생각, 걱정 뭐 이런 거, 조치 이런 거를 하느니 그냥 안전하게 집에 계세요 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이제 뭐 아예 그 우한 주민들한테는 나오지 말라고,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억제책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장하고 싶을 거예요. 아직 그럴 정도로 심각하진 않으니까 안 하는 것 뿐이지만. 그래서 이해가 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여행사에 대한 상황을 볼게요. 지금 여행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거죠.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건 다른 데에 물어줘야 될 그런 돈이다. 그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행사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여행 상품이란 게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항공, 호텔, 뭐 현지의 투어 비용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그들이 만드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런 부분을 제공하는 각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바탕으로 올인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패키지 여행. 왜 패키지 여행이에요? 이걸 한 패키지에 담았으니까. 그래서 패키지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취소를 하게 됐을 땐 취소 수수료가 나오고요. 그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는 각사의 수수료에 기반을 두겠죠.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그런 해외 회사들을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즉 한국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다오라는 협조문을 구해도 보통은 아니 그건 모르겠다, 그거는 니네 사정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상 여행상품 하나당 여러 곳이 계약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곳이라도 우리는 면제를 못 해주겠다 라고 하는 순간부턴 여행사에서 그 비용을 본인들 자금에서 대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면제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반드시 손해가 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항공사입니다.
항공사는 그럼 니네는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뭐 수수료에 대한 면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국가에서 그 지역을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외의 나라에 가도 감염이 돼서 오는데 그러면은 이걸 어떡할 거야? 그걸 왜 가라고 하냐?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가 위험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도 정부에서 또 다시 한번 뭐 여행 뭐 금지국 이런 걸로 설정을 해서 봉쇄를 하겠죠, 아예. 그 위험도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히 전문가가 아니니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 없어요. 뭐 전문가이신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가지고 금지국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빠르겠죠. 이게 왜 금지국이 돼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중요하냐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 뭐라 말씀드렸어요? 항공사와 승객 사이에 서로 판매 구매에 대한 계약은 뭐다? 운송에 대한 계약. 운송에 대한 계약이 된다는 거예요. 운송에 대한 계약이 되는데 그 운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를 간다 안 간다는 개인의 판단. 그쵸?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우 그거 아니라니까.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니까. 근데 항공사 쪽에서 생각을 할 땐 이건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왜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여행이 됐던 출장이 됐던 친지 방문이 됐던 뭐가 됐던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즉 운항이 깨졌을 땐 당연히 수수료에 대한 면제가 진행이 되겠죠. 야 이거 자연재해급이야. 그런데 자연재해가 무조건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 게 뭐가 있냐면 화산 자연재해죠. 자 그러면 화산이 폭발한 그 지역 거기만 금지국이 될 테니까 다른 나라에 대한 그 여행에 대한 거는 수수료 면제가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전에는 근데 수수료 면제가 다 됐었어요. 왜 됐었느냐? 제가 경험했던 게 그 시기에 아마 2000년도 때 초기에 아이슬란드 그 화산 폭발이 대규모로 벌어졌죠. 그게 대폭발을 하고 그리고 그 화산재가 대기 중에 쫙 깔렸어요. 이게 화산이 폭발을 하면 그냥 단순히 와 이게 터졌으니까 용암이 흘러내리고 그게 아유 뜨거우니까 큰일 났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시기에 굉장히 심각했던 게 유럽 전역을 바람을 타고 그 화산재 그러니까 공기 중에 큰 돌덩어리랑 모래 가루들이 하늘에 쫙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가 그 안에 진입을 하게 되면 왜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입하면 막 엔진에 불 붙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운항을 아예 못해요. 그래서 폭발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그 주변 국가, 그러니까 그 먼지와 돌구름이 껴있는 그 모든 지역이 전부 다 운항 금지가 됐었죠. 그래서 수수료가 면제가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운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운항을 한다 안 한다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자제를 시키고 금지를 시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금지를 시키면 운항을 못 하잖아요. 그게 항공사의 자이고 타이고 이런 건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정해졌던 그 운항을 못하게 되면서부터는 수수료 면제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입장이 지금 수수료 환불에 관련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이 세 가지 입장을 한 곳에 모아놓고 봤을 때 어떠한 논리가 작용이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